바디를 보게 되면 바디에 지금 메뉴가 하나 붙어 있어. 나브에 UL에 리스트 앵커 해가지고 지금 메뉴가 붙어 있는 상태이고요. 자, UL 태그에 보면은 클래스가 지금 멀티 클래스예요. 지금 여기 보면은 클리어라고 하는 클래스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탑 GMB라는 클래스가 따로 붙어 있습니다. 자, 탑 GMB라고 쓴 이유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의 메뉴를 사용할 경우에 메뉴가 이제 메인 메뉴도 있겠지만 그 외에 또 다른 메뉴가 있을 수 있어요. 상단 메뉴라는 의미에서 탑 GMB라는 클래스명을 주었고, 클리어가 나오거나 클리어 픽스가 나오거나 아니면 줄여서 CLR이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 클리어의 약자로.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다 클리어 픽스를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서 클리어 픽스를 쓴다라는 얘기는 그 자식인 리스트들을 전부 다 뭘로 하겠다? 플로팅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플롯을 쓰겠다. 자, 일단 리스트의 첫 번째 클래스를 보게 되면은 라이트라는 클래스명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앵커 태그에는 on이라는 클래스가 또 붙어 있습니다. 자, 이 on 클래스는 꼭 앵커 태그에 쓰지 않아도 돼. 리스트에 붙여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상 어차피 리스트 안에 앵커 태그는 블록 요소로 만들 거니까 큰 관계는 없어요. 자, 리스트 메뉴는 총 4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심심하니까 여기 컨테이너라는 컨텐츠를 하나 끼워 넣었어. 자,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스타일로 올라갈 거예요. 자, 스타일로 올라가서 먼저 브라우저 초기화합니다. 모든 선택자에 대해서 마진 제로와 패딩 제로를 두어서 외부 여백과 내부 여백을 0으로 만들어 주고, 자, 리스트는 스타일 리스트 어떻게 써요? 지금 전체적으로 넌 해가지고 점 없앤 거예요. 번호 같은 거 점 다 안 나오게 하는 거야. 앵커 태그에 대해서 텍스트 데코레이션 넌에서 밑줄 쫙 없애고 글자 색깔은 검정에 가까운 회색으로 만들어 둔 다음에, 자, 나브의 구조를 봅시다. 내비게이션 너비가 100%짜리예요. 풀 위스 방식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지. 여기에서 나브 전체 영역이 100%니까 그러면 바디 사이즈 따라갈 거 아니야. 그죠? 나브에 ul.tab이라고 되어 있어요. 탑 GMB. 자, ul 태그에 탑 GMB라는 클래스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너비를 100%, 자, 나브 따라가라는 얘기고, 배경 색상 333 해가지고 무슨 색으로? 어두운 회색으로. 그리고 오버플로우 히든을 주었습니다. 자, 이거 줬으니까는 당연히 컨텐츠가 부모 영역보다 커질 경우에 자르란 얘기죠. 숨겨라. 자, 이렇게 되고요. 나브 UL의 탑 GMB 안에 있는 리스트들은 이제 뭐 해줘요? 플롯 레프트를 이용해서 모두 왼쪽으로 정렬해서 끌어올려줘. 가로 배치를 여기서 하는 거죠. 자, 가로 배치한 다음에 나브 ul.tabgmb 안에 있는 list.write. 자, li 중에서 write라는 클래스를 가진 i는 뭐 하겠다? 얘만 플롯 라이트로 하겠다. 오른쪽으로 보내겠다. 다 플롯 레프트가 되어 있습니다. 1, 2, 3, 4가. 근데 1번만 플롯 라이트를 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보낸 거예요. 1번만. 자, 얘만 보냈고, 나브 ul 탑 GMB 안에 있는 리스트 안에 있는 앵커 태그는 공통적으로 디스플레이 블럭을 주어서, 자, 너비 어디에 맞추고? 리스트에 맞추고, 그 다음에 패딩에 20픽셀 상하 좌우의 내부 여백을 부여해주고, 글자 색상은 흰색, 컬러 FFF 줘서, 자, 아래쪽에 나브 ul.tabgmb 안에 있는 리스트의 앵커에 on 클래스가 붙으면, 자, 리스트 자식들 중에, 자손들 중에 앵커 태그에 on 클래스가 붙어 있으면 배경 색상을 오렌지 레드로 하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흰색으로 하세요. 자, 밑에 보니까 나브에 ul.tabgmb li 한 칸 띄고 앵커의 호버에 not에 on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뭐요? 앵커 태그에 호버가 되는데 누구를? on 클래스를 not 제외하고, 자, 앵커 태그에 클래스 on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놈들의 마우스 커서가 올라가면 배경 색상은 검정색으로 해라. 그럼 요거 한 거죠. 요거 올라갔을 때 여기에는 반응이 없고 on이 붙어 있으니까
당연히 클릭을 했을 때는 여기가 온이 붙었을 테니까 얘네들은 반응이 없을 거예요. 네, 이런 형태로 일단 구현을 했습니다. 기본 형태였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반응형은 어떤 식으로 만드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 집중을 해주셔야 되는데, 반응형을 만들 때는 미디어 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미디어 쿼리라는 걸 만들어내요. 미디어 쿼리의 문법은 이렇게 처리가 돼요. add media. 자, 나는 미디어 쿼리 시작할 거야. 반응형으로 만들 거야. 너비에 대응할 거야. 자, 이런 뜻이 되고요. 한 칸을 띄워줘요. 자, 여기에서 한 칸을 띄워주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디바이스를 써줍니다. 내가 이 반응형을 적용할 기기는 어떤 것인가, 이거를 써줘. 그랬을 때 여러가지 기기가 있어요, 사실상. 그쵸? 우리 이제 모니터라든가 휴대폰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PDA 같은, 뭐 여러분들은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옛날 옛적에 PDA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런 핸드헬드 기기부터 프로젝터도 있을 것이고, 텔레비전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내가 어떤 특정적으로 한정지어서 정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우리가 미디어 다음에 뭘 써주냐면, 어차피 우리는 웹이니까 어디에 보여줄 거야? 컴퓨터 모니터에 보여주거나 아니면 태블릿이나 휴대폰에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모든 기기들은 전부 다 스크린이 있는 기기들입니다. 프로젝터로 보여주는 게 아니야, 주 목적 자체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 프린터로 출력할 것도 아니야. 프린터로 출력한다면 프린터를 써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두 가지 중에 하나 쓰는데, 모든 기기에 해당하는 all이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화면용이야 라고 해주는 스크린을 써줘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근데 보통은 스크린을 많이 써. 보통은. 자, 스크린을 사용하는데, 자, 반드시 and 스크린을 사용할 거고, 그리고 한 칸 띄워준 다음에, 자, 괄호 안을 써줘야 됩니다. 괄호 안에 뭘 지시를 해주냐면 너비 값을 지시를 해줘요. 자, 이 너비 값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max를 이용해서 최대 너비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min을 써서 최소 너비를 지정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자, max를 쓴다는 얘기는 뭐냐면 최대 너비를 480까지 하겠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뭐냐면 480 픽셀 이하가 되면 적용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거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맥스 위스를 480 픽셀로 하겠다. 자, 이 의미는 최대 너비가 480이라는 뜻이고요. 그 말은 480보다 작거나 작으면 그러면 적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min width를 쓰게 되면, 앞에 max 대신에 min 쓰잖아? 그러면 최소 너비가 480이라는 얘기지. 최소 480. 그 얘기는 뭐예요? 480보다 클 때 적용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수치값을 화면의 너비에 대한 어떤 조건을 주어서 그 조건을 만족하면 아래쪽에 있는 스타일 시트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태가 미디어, 스크린, 한 칸 띄고, and, 한 칸 띄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맥스 위스, 수치값 주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예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그 사이에 CSS 스타일링을 해주는 거야. 자, 얘는 그러면 480 픽셀보다 작아지게 되면 나브 안에 있는 UL의 탑 GMB의 리스트와 그 다음에 나브 UL의 탑 GMB 리스트.write. 자, 이건 뭐예요? 전부 모든 리스트들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리스트들은 어떻게 하겠다? 플롯 넌을 썼습니다. 아까 뭘 해줬어? 모든 리스트들은 플롯 레프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메뉴 1만 뭘 해줬어요? 플롯 라이트를 해줬죠? 그쵸? 그러니까 레프트 된 놈과 라이트라고 클래스가 붙은 놈 모두, 자, 플로팅을 해제하겠다는 뜻이야. 그리고 플로팅이 해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블록 요소니까 1번 메뉴 1부터 메뉴 4까지 무조건 다 어떻게 떨어져? 밑으로 다 떨어진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자, 1, 2, 3, 4. 자, 나는 새로 배치할 거예요. 이런 의미가 돼요. 위에서 아래로.
아래쪽에 보면은 나부의 UL.탑 GMB의 모든 리스트는 보더 바텀, 자, 테두리 중에서 아래쪽 테두리를 적용해 줄 건데 1픽셀 두께의 실선으로 할 거고 색상은 밝은 회색으로 적용을 하세요. 대신에 이러면은 자, 첫 번째에도 여기에도 선이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이쪽에도 그 다음에 여기도 선이 만들어지겠죠. 여기도 선이 만들어지겠지. 여기도 선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구분선을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하나 둘 세 개까지는 오케이, 여기는 괜찮아. 근데 여기까지 선이 만들어지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 선을 없앨 거야. 얘를. 그러면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서 마지막 리스트가 됩니다. 따라서 나부 UL.탑 GMB 안에 있는 리스트들 중에서 라스트 차일드 마지막 리스트는 보더를 none으로 어떻게 해주겠다? 나 테두리 안 쓸 거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야. 그랬을 때 결과를 보게 되면 지금 이 결과가 뿅 하고 늘어나게 됐을 때 뿅 하고 줄였을 때 자,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최소한으로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뭐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건 왜 그러냐면 현재 지금 내가 최소로 브라우저를 줄였을 때 이 크기가 400픽셀보다 커요. 얘가 이 사이즈가. 그러니까 대충 자 500이라고 잡아도 딱 닿았을 때 이제 어떻게 돼요? 변하지. 최대 너비를 500픽셀로 했어요. 그럼 500픽셀보다 작아지게 되면 이런 의미예요. 최대 500까지. 그러니까 이 수치를 적용하는 건 최대 500까지 이 수치를 쓰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화면의 확대 배율은 100% 상태가 되고요. 자, 이렇게 해볼까요? 자, 너는 499픽셀까지 밑에 있는 스타일 시트 적용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적용이 안 되죠. 그죠? 근데 500을 딱 주면은 끝에부터 딱 적용돼.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크롬 브라우저를 최소한으로 줄였을 때 얘는 500픽셀 정도까지를 본다는 얘기예요. 이 사이즈가. 자, 그래서 확인하는 방법은 그럼 굳이 왜 500을 안 하고 480을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정해진 수치가 있어.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작게 만들어줄 때 320 또는 360, 480, 그 다음에 뭐 600, 640, 720, 그리고 뭐 800, 960 이런 식으로 반응형을 만들 때 우리가 기준으로 잡아주는 일정의 수치 값들이 있습니다. 이 수치 값들은 그 이전에 아이패드, 태블릿 해상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면 이거 확인할 때는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확대하시면 돼요. 화면 확대를 해서 제대로 나오는지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살짝만 확대를 해도 얘가 지금 확인이 되죠. 그랬을 때 이거 보면은 재밌는 거 사이즈가 이렇게 커졌을 땐 반응이 없다가 사이즈가 내가 원하는 상태까지 작아지게 되면은 그제서야 어떻게 된다? 밑으로 똑 떨어지는 거예요. 스타일이 뭐가 먹냐면 사이즈 조건을 만족을 하면 얘가 딱 적용이 되는 거야. 얘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위에서 요걸로 변경을 시켜주는 거죠. 이 조건들을, 이 값들을. 자, 그래서 반응형이라고 하는 거는 별거 없습니다. 스타일을 변경시켜주는 게 반응형이에요. 추가를 하거나 없던 스타일을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기존의 스타일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레이아웃을 바꾸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게 바로 반응형이다. 아무래도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화면의 폭이 좁다 보니까 위에 탭이 위에 메뉴가 일렬로 나와 있으면 버튼 누르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터치하기가. 그러니까 메뉴 구성을 어떻게 한다? 세로로 구성을 많이 해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럴 때 데스크탑에서 이렇게 나오면 너무 많은 영역을 차지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구성을 해서 위치 값을 바꿔주거나 아니면 크기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중요도가 떨어지는 컨텐츠는 뺄 수도 있습니다. 중요도가 떨어지는 컨텐츠 예를 들어 가지고 나 컨테이너 이거 필요 없는데? 라고 하는 경우에 아니면 다른 컨텐츠로 대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모바일에서는 이거 글자 너무 많아서 아니면 이미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이거 빼야 되는데 그럼 여기다 써주면 돼. 자, 미디어 쿼리에서 우리가 이제 뭐 컨테이너니까 간단하게
컨테이너 클래스에 대해서 너 이 사이즈가 되면 그러면 넌 사라져라. 디스플레이 속성을 넌으로 주면 됩니다. 그럼 없어져요. 쉽게. 순식간에 없어지는데 화면 늘리잖아? 그러면 바로 띵 하고 나와요. 컨텐츠가.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교체하기에도 상당히 편하다는 얘기야. 바꿔치기 하거나 아니면은 아주 중요한 거는 상위로 올리거나 불필요한 거는 빼버리거나 너무 많을 경우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편집점을 잡아서 작성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미디어 쿼리는 반드시 이거 하나만 써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미디어 쿼리는 우리가 분기점이라는 걸 만든다 그랬죠, 그죠? 이러한 분기점별로 사이즈를 다 잡아줄 수 있어. 내가 원하는 만큼. 자, 원하는 만큼 잡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대충대충 한다 그러면은 보통은 한 3단계 정도로 구분을 해요. 3단계의 기준은 데스크탑 기준 하나, 태블릿 기준 하나, 그 다음 모바일 기준 하나, 휴대폰 기준으로 이런 사이즈를 이제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거나 아니면은 지금 웹상에 나와 있는 이런 크기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크기들을 참고해도 돼요. 그래서 뭐 1024 픽셀 아니면은 1200 픽셀, 1180 픽셀 요 사이즈가 있고 960 픽셀에서 또는 720 픽셀 요 사이 값들도 있고 그리고 그보다 작은 600 픽셀 이하 값들도 있습니다. 대신에 순서는 정해져 있어야 돼. 순서는 어떻게 정하느냐? 맥스를 쓸 경우에 주의사항 맥스를 쓸 경우엔 큰 사이즈부터 작은 사이즈 순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맥스를 쓸 경우엔 큰 사이즈에서 작은 사이즈로 가야 돼. 자, 어떻게 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미디어 쿼리를 써야 돼. 자, 미디어를 써야 되고 스크린 형식을 쓴다 그랬죠. 엔드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 들어간다 그랬죠. 이게 기본 코드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내가 나는 미디어 쿼리를 3단계로 할 거야. 3단계로 사이즈를 나눌 거야. 그러면 여기에 똑같이 만약에 내가 맥스를 쓸 거예요. 그리고 픽셀 값 쓸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최대 값이니까 맥스 위스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크기를 잡을 때 자, 여기에서는 나는 여기에는 얼마까지 할까? 한 960 아니야. 1180 정도까지로 잡을게. 그리고 이 밑에서는 조금 작게 뭐 한 959, 960 픽셀로 잡을게. 크기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죠? 여기에서 여기로 점점 작아지고 있죠. 그죠? 맥스를 쓸 때 이렇게 써야 돼요. 맥스를 쓸 땐 물론 지금은 하나 둘 세 개를 잡았다는 얘기는 전체 몇 개를 고려한 거냐면 반응형 4개를 고려한 겁니다. 왜? 미디어 쿼리 안 쓴 놈 위에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럼 얘는 제일 큰 놈 기준이 되는 거야. 이 사이즈는.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데스크탑 기준으로 하겠다 그러면 이 사이즈는 필요 없는 거죠. 어차피 이 사이즈는 거의 데스크탑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960짜리 태블릿이나 노트북 좀 작은 사이즈에서는 요걸로 보여줄까? 이렇게 하고 그보다 작은 아이는 모바일로 요 크기로 보여줄게. 이렇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맥스 위스 값을 쓸 때는 맥스를 쓰면 그냥 큰 숫자에서 작은 숫자로 내려간다. 순서는 무조건 이렇게 잡아야 돼요. 반대로 갈 때 민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자, 민을 쓰면 그러면 여기도 민을 쓰겠죠. 이때는 작은 숫자에서 큰 숫자로 가야 돼. 이때는 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뭐 여기서는 720에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980 이런 식으로 쓰면 미니스를 썼으니까 720 픽셀이 되는 순간 여기 그 다음에 980으로 늘어나는 순간 여기가 돼요. 조건 자체가.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이렇게 작성하잖아. 그러면 맨 위에 있는 아이는 애초에 개발을 휴대폰 기준으로 레이아웃을 짜야 돼요. 가장 작은 사이즈로 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웹사이트를 개발을 하는데 데스크탑 기준으로 개발을 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모바일 기준으로 개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요즘 트렌드는 모바일 우선주의야. 모바일 사이트를 먼저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데, 그렇게 만들 때는 이 안쪽의 모든 기준은 모바일 사이즈 기준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크기를 키워 나가면서 적용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데스크탑 기준으로 먼저 만들었어. 지금 우리 화면에서 PC 기준으로 만들었어. 그러면 사이즈를 줄여 나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max라는 값을 이용해서 크기를 줄여 나가야 돼요. 그래서 방향성으로 따지면, 이거 원래대로 만들고, 방향성으로 따지면 어떻게 따져야 되냐면, 자, 화살표로 그려줄게요.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 자,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 됐죠? 이렇게 가야 되는 경우 큰 사이즈에서 작은 사이즈로 갑니다. 내가 지금 화살표는 뭐냐면 점점 이제 진행 방향에 따라서 얘기하는 건데, 자, 스몰에서 그 다음에 라지로 갈 때예요. 이건 너비를 얘기해.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가는 거야, 그죠?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갈 때는, 자, 뭘 써라? 민을 써라. 자, 이때는 이걸 씁니다. 작은 거에서 큰 걸로 갈 때야. 이번에는 똑같이 우리 코드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쓰게 돼요. 코드 자체는 위에서 아래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반대로 큰 거에서 작은 걸로 지금 작성을 해야 돼. 큰 거에서 작은 걸로. 그럴 때는, 자, 뭘 쓴다? max를 사용을 합니다. 디자인 패턴이에요. S라고 쓴 거는 작은 기기야. 모바일이에요. 모바일. 자, 모바일에서 데스크탑으로 다시 말할게요. 자, 라지라고 쓴 거는, 자, 요 라지라고 쓴 거는 데스크탑입니다. 얘는. 그 다음에 스몰이라고 쓴 거는 모바일이에요. 자, 여기에서 S라고 쓴 거는 마찬가지로 모바일이고요. 그 다음 L이라고 쓴 거는 데스크탑이에요. 모바일 레이아웃을 먼저 기준으로 잡아서 다 만든 다음에 데스크탑으로 내용을 확장해 나가는 거는 민을 쓰는 거고, 미디어 쿼리에서 거꾸로 데스크탑에서 모바일로 줄여 나가는 거는 max를 씁니다. 헷갈릴 거예요. 처음에 그냥 데스크탑하고 모바일하고 화면 크기를 비교했을 때 데스크탑 모니터 훨씬 크지? 그지? 아, 그럼 max야. 자, 모바일하고 데스크탑하고 모바일이 작지? 그럼 민이에요. 순서는. 숫자는 어떻게 간다? 숫자는 민을 쓸 때는 숫자를 점점 키워나가고요. 그 다음에 max를 쓸 때는 줄여나갑니다. 아, 이렇게 안 하면은 안 먹어요. 미디어 쿼리가. 얘는 이 규칙에 의해서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